네, 안녕하세요. 최동일 교수입니다. 오늘이 6월 15일 14주차 강의거든요. 시간이 참 빠르다, 그죠? 이제, 다음 주 기말고사를 제외하고는 이제 오늘이 마지막 촬영 같은데, 나름 그, 지나온 시간을 좀 되돌아보니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좀 아쉬움이 많이 커요. 왜 그러냐 그러면 학생들이랑 같이 액티비티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준비했다가, 그러지 못하고 이제 영상으로만 계속 강의를 다 끝마쳐야 된다는 부분이 너무 아쉽고,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강의, 가장 많은 학생을 만났던 강의였거든요. 1분만, 2분만 합해서 총 100명이었으니까요. 사실 적지 않은 인원인데, 그래서 나름 큰 도전대도 했었고, 그만큼 준비도 좀 많이 해야 했었고, 좀 누군가를 만난다는 어떤 그런 설렘도 있었거든요. 근데 학생들 얼굴을 한 명도 못 보고 그냥 이렇게 강의를 또 종강을 하게 됐어요. 좀 안타까운 부분이고, 음, 어떤 현상들이요. 때로는 그게 자기에게 위기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을 자기의 또 기회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저에게 기회는 무엇이었고, 위기는 무엇이었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니까, 이 코로나 사태가 사실 저도 이제 사업을 좀 하는 사람이라서 좀 힘들었어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최대한 버텨야 된다는 생각하에 좀 많이 좀 힘들었던 시간을 보냈던 것 같고, 얻은 게 있다 그러면 이제 영상 강의를 잘해요. 이걸 한 3개월 동안 계속 작업하다 보니까는 이젠 조금 알 것 같아요. 사실 시간 강사들은 학교를 좀 여러 군데 가거든요. 저는 부산대학교하고 신라대학교를 강의를 했는데, 부산대학교는 플라토라는 어떤 시스템을 갖고 있고, 신라대학교는 이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이 시스템이 달라요, 서로가. 그러다 보니까는, 되게 혼란스럽더라고요. 항상 현장에서 수업을 하던 사람이 영상으로 어떤 수업을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강좌 자체가, 어, 이론적인 강의를 사실 조금 줄이고, 어떤, 진짜, 몸으로 좀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많이 기획하다 보니까는, 이렇게 갑자기 영상 강의가 사실 좀 많이 힘들었어요, 개인적으로. 그러다가 더 힘들었던 거는 사실 저희가 교재가 지금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러 교재를 봤을 때 세계 놀이문화 대부분 강의가 뭐 세계 축제, 뭐 어떤 역사, 이런 바탕으로 해서 시작되고 또 설명이 됐던 터라 그런 형태로 또 똑같은 형태로 또 강의를 하기는 좀 지루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액티비티 쪽으로 많이 놓고 교재와 관련된 거는 사실 조금 고민을 덜어냈던 부분인데 사태가 이리 되다 보니까는 교재가 없다 보니까는 제가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 이제 주제별로 다 찾아야 됐었으니까는 그 찾는 시간이 어떨 때는 한 강의 준비한 3일 걸린 데도 있었어요. 이게 맞을까 찾았다가 또 지우고 이게 좋을까 또 지우고 또 편집했다가 또 지우고 스스로 조금 많이 고민도 했던 그런 시간들이었는데 영상 편집을 또뭐 기술적인 부분도 또 아직 미숙하다 보니까는 하다 에러가 나가지고 새벽 4시, 5시까지 계속 작업하고 밤을 뭐 꼴딱꼴딱 새기도 참 자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녹화 방송에 있어서 조금 자신감도 생겼고 이제는 그런 어떤 기술적인 부분들도 많이 좀 습득을 했던 것 같아요. 좀 많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조금 득이 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하지만 무엇보다 이제 여러분들하고 좀 시간을 보내는 게 너무 적어서 좀 안타깝게 됐다는 생각이 가장 들고 사실 마지막 강의는 요트 타고 같이 사진도 찍고 여러분들한테 좋은 추억도 남기고 또 광안리 앞바다에 와가지고 패들보트도 같이 한번 타보면서 직접 체험도 해보고 그런 시간이었으면 참 좋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게 너무 아쉽고 그나마 이제 좀 학생들이 이 강좌의 특성에 맞게끔 좀 느꼈으면 좋겠다 해서 뭐 요리도 그렇고 나의 여가 문화도 그렇고
그리고 액티비티도 그렇고, 그리고 음식, 이런 것들도 자꾸 좀 만들어 보려고 했던 거예요. 무엇보다 이제 춤 영상을 보내준 친구들이 좀 되게 감동받았어요. 물론 이제 영상이 여러 사람들한테 보여지기 좀 꺼려서 사실 여러분들 약속대로 본 영상은 바로바로 삭제를 했습니다. 체크만 다 하고요. 근데 그 영상 보내주신 분들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쉽지 않거든요. 사실 자기가 춤추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런 것도. 요즘 뭐 비깡 유명하죠, 그죠? 그 영상을 보여주신 학생도 있었어요. 제가 보면서 계속 웃고 있었어요. 너무 즐거워가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 의도가 좀 잘 전달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 반면에, 그 챌린지 같은 경우도 이제 영상이 5개 올라갔다 그죠? 그 5개 중에 한 개만 한 사람도 있고, 뭐, 이 과제가 뭔지를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똑같은 영상을 3개를 갖다가, 그러니까 뭐 자기 여가 문화만, 집콕 문화만 3개 찍어서 보낸 사람도 있고 뭐 이렇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봐서 좀 안타까움도 있었지만, 그나마 학생들이 이 강좌의 어떤 특성을, 그리고 교수가 원하는 방향에 대해서 어, 좋게 인지를 하고 열심히 노력해 주었다. 사실 그렇게 좀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부분이 좀 많다 보니까는 제가 좀 말이 좀 길어지는 것 같아요. 일단 6월 15일 이번 주는요, 그 영화에 관련된 내용인데, 음, 사실 중간중간에 이제 제가 이 녹화를 안 할 생각이에요. 왜냐 그러면 영화가 주는 감동을 제가 끊어버리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영화 여러 장면을 소개해주는 그런 그 유튜버들도 많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좋은 것들을 좀 뽑아서 준비를 했었고, 그 중에서도, 제가 이 영화는 꼭 여러분들과 같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영화 한두 편 정도 좀 준비를 했어요. 근데 이 영화가, 처음부터 다 그렇게 주는 영화는 아니고요. 처음 다 같이 다 볼 수 있는 영화는 아니고요. 그 유튜버들이 이제 짤막하게 한 10분 정도 이렇게 설명한 거 있죠. 그 영상이에요. 그 영상을 좀 공유하고자 해서 좀 2편 정도 준비했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소개됐던 내용 중에 영화를 하나 선택해도 좋고요. 아니면은 음, 여러분들이 그 여기서 안내되는 영화 중에 하나 뽑아서 여러 보도 좋고, 여러분들 한번 영화를 보고 A4에다가 제가 양식은 또 올려드릴게요. 그거 영화 봤다는 거 사진 한 장이랑 그 영화에 대한 여러분 생각을 조금 정리해서 좀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5주차를 기말을 우리가 안 본다 그랬잖아요. 왜냐면 여러분들 올렸던 영상들이 다 평가가 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챌린지 5개였는데 뭐 영상이 4개만 올라왔다 그러면 4점, 5개 다 올리면 5점. 같은 영상을 3개 올렸지만 똑같은 내용이면 1점, 뭐 이렇게 해서 점수를 다 매겨놨어요. 계속 보면서 분석하고 했는데, 그리고 또 늦게 본 사람들 있잖아요. 하여튼 제 날짜에 강의를 다 듣고 과제를 다 냈던 사람은 그만큼 결과를 받아가는 거고, 자기가 놓쳐서 뒤에 좀 이렇게 채웠던 부분도 그에만큼 평가가 되고, 영상을 다 냈다 그래가지고 낸 영상이 5개가 아니라 3개 들어오고 1개 들어오고 이런 영상들이 똑같이 잘했던 사람이랑 같이 평가되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부분들을 좀 선별해서 제가 조금 평가를 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고, 근데 이제 15주 차에 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 대학생들 그 중간고사 때, 한번 안 좋은 일이 있었잖아요, 그죠? 부정이 저질러가지고 그게 이제 기사화되고 사회 문제화돼 있었는데, 그래서 대학교 측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너희들 기말고사를 치러라, 15주 차에. 근데 어떻게 치르는지는 너가 방식을 정해라. 그리고 꼭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와서 15주 차에는 우리는 과제 제출하는 걸로 하는데, 제가 내용을 올려드릴게요. 그 특별한 과제는 아니고요. 말씀드렸듯이 우리 14주 차까지 했던 거는 다 제가 평가를 할 거고, 15주 차는 기말 시험 친다 생각하고, 어, 이 한, 이 강좌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 생각을 좀 적어주시면, 느낌을 적어주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그냥 A4 용지에다가 2020년도 1학기에 세계 놀이 문화를 들어서 느꼈던 점, 또는 이제 저희 하고 싶은 점, 또 이 강좌가 발전되기 위해 조언도 좋고요. 여러 가지 여러분들 생각들을 조금 적어주시면 제가 시간 나는 대로 좀 읽어보고, 또 제가 제 스스로 발전돼야 될 사항들을 또 체크하고, 또 부족한 부분을 또 채울 수 있는 그런 과제를 하나 내주면 여러분들이 편하게 작성해서 그 15주차 과제 게시판에다가 올려주시면 뭐 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쭉 잘해 오셨기 때문에 기말고사에 대한
그 부담은 좀 덜어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중간고사를 안 치른 분들이 좀 계세요. 그래서 제가 되게 고민이 돼요. 왜냐하면 날짜까지 지정을 해가지고 한 번 더 시험을 보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놓쳤던 분들 계신데, 그거는 좀 냉정하게 해서 다시 시험을 볼 수는 없고요. 그에 맞게끔 다시 또 평가를 하거나 아니면 과제를 더 부여를 하든지, 그 방법은 제가 한번 고민을 해볼게요. 그래서 중간고사 놓치신 분들은 제 생각에는 과제를 한번 더 제출하는 게, 왜냐하면 시험 치를 다시 시험을 칠 수는 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제가 한번 고민해 볼게요. 예? 고민해 보고 열심히 잘하고 끝까지 잘했던 분들은 그에만큼 응당한 대가를 드려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마지막 강의 하도록 할게요. 6월 15일 날 14주차 세계놀이문화, 이번 주는 공지한 대로 세계 명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인생에는 기억에 남는 영화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영화가 제 머릿속에, 제 마음속에 정말 크게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언제 본 건지는 기억도 안 나요, 사실. 97년도면은 대학교 때 같은데, 진짜 이 영화를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너무 많이 울기도 했고, 어떤 이런 영화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할 정도로 유쾌하면서도 아프면서도 슬픈 영화였던 것 같아요. 이처럼 영화 한 편이요, 우리의 마음속에 또는 여러 사람의 기억 속에 남아서 그 사람의 가치관을 흔들어 버릴 때도 있고, 또 그 가치관을 또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 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제는 세계 명화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한번 시간 나눠볼 생각인데, 음,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튜버들이 이렇게 안내해 놓은 그런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서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제 최애 무비입니다. 인생은 아름다워, 이 영화를 한번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영상을 캡처를 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볼 생각이고, 여러분들 쭉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안 봤던 영화, 놓쳤던 영화, 그리고 꼭 봐야 될 영화가 있으면은 한번 검색을 하셔서 여러분들만의 한번 영화를 보는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중간에 이제 제가 더 이상 설명은 안 할 거예요. 마지막에 이제 과제에 대한 설명과 그리고 마지막 인사만 설명할 거고요. 중간에 이제 영화의 흐름을 끊이지 않도록 저는 빠져서 영화를 계속 여러분들이 시청할 수 있도록 할게요. 이제 14주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의 명화입니다. 안녕하세요, 리오파코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컨텐츠는 리오파코가 꼽은 인생에서 꼭 봐야 하는 띵장무비 베스트 10 10가지 영화를 추천해드리려고 합니다. 컨텐츠 특성상 주관적일 수밖에 없지만 준비하면서 평점을 살펴봤더니 대부분 다 9점이 넘는 영화들이더라고요. 저를 믿고 오늘 컨텐츠까지 쭉 시청해주신다면 여러분들의 띵작들을 새롭게 발견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띵작 소개받으실 준비 되셨나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인생에서 꼭 봐야 하는 띵작무비 베스트 10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영화부터 굉장히 어마무시한 영화입니다. 2009년도에 개봉한 블랙이라는 인도 영화인데요. 인도 영화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연출이나 메시지 자체가 굉장히 강한 영화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헬렌 켈러 선생님의 스토리의 모티브를 가져온 영화인데요.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그녀에게 많은 사람들은 할 수 없다, 포기해야 한다 라고 말할 때 어느 한 사람은 그를 믿고 가르쳐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킨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굉장히 교훈적이면서도 심도 있는 영화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특히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인물의 연기는 그야말로 명품입니다. 이것은 영화라고 표현하기보다 저는 명화라고 말하고 싶은 영화인데요. 평점은 관람객과 네티즌 점수 9점이 넘는데 기자, 평론가 평점은 다소 아쉬운 평점을 갖고 있긴 합니다. 왓챠 플레이에서 스트리밍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9위 영화는요, 바로 매트릭스라는 영화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영화가 언제 개봉했는지 잊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1999년도에 개봉한 영화인데요. 이 당시 이러한 액션과 세계관을 담고 있는 영화는 제 생각에 아마 처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계관도 매우 깊지만 액션 영화계에 있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전해준 영화입니다.
개인적으로 검은 선글라스를 쓰거나 가죽 자켓을 입으면 한 번씩 이 영화명을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만큼 주인공들의 카리스마도 매우 인상적입니다. 가상현실과 현실을 넘나드는 이야기, 이것이 과연 공상일지 앞으로의 미래일지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모든 평점이 높은 편이고 넷플릭스, 푹, 왓챠플레이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8번째, 세월간이라는 영화입니다. 3명의 공대생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한 명, 란초라는 인물로 인해 두 친구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갖고 변화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한 명은 가난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대를 선택하고 또 한 명의 친구는 어릴 적부터 부모님이 공대생의 길을 설계했기에 선택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란초는 그 두 친구를 변화시키며 전교생 그리고 또 교장 선생님까지도 변화시키는 내용인데요. 앞서 설명드렸던 영화 블랙과 마찬가지로 인도 영화라 깊은 메시지를 품고 있는 것과 동시에 뮤지컬스러운 장면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한순간도 보는 이로부터 몰입하지 않을 수 없게 합니다. 네티즌 평점 9.34점을 기록하고 있고 왓챠플레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주세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영화 중에 그나마 최신 영화입니다. 7번째 영화는 2017년에 개봉한 위대한 쇼맨이라는 영화인데요. 남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외면받는 사람들과 함께 멋진 쇼를 기획하는 내용입니다. 화려한 장면 연출과 중독성이 강한 사운드 트랙,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랑이 피어지는 이러한 스토리들이 관객들이 전혀 예측할 수 없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영화를 보고 나서 매일같이 사운드 트랙을 들을 자신이 있으신 분들만 이 영화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휴 잭맨, 잭 에프론 등 유명 헐리우드 배우가 출연합니다. 관람객 그리고 네티즌 평점 9점 이상 기록된 영화이며 푹을 통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6번째 영화는 터미네이터 2가 되겠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어떤 영화이든지 오리지널 첫 편, 편을 대부분 선호하게 되는데 아놀드 슈워제네거가 아군으로 나오는 것이 저에게는 조금 더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어떤 기계보다 더 든든한 느낌이 든다고나 할까요? 인간과 기계의 전쟁 속에서 대전쟁이 펼쳐지고 그 중심인물 존 코너를 없애기 위해 발전된 기계가 추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영화 또한 사실 세계관이 매우 깊습니다. 액션 그리고 스릴러를 좋아하시는 분들께 아주 당당하게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관람객 9.9, 네티즌 9.4, 매우 고득점의 평점을 갖고 있는 영화입니다. 네이버와 구글 플레이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다음 5위 영화는 토이스토리 애니메이션 작품이 되겠습니다. 아마도 이 영화는 다들 인정하시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이 영화는 안 본 사람이 없을 것이라 저는 생각했는데 제 지인만 해도 안 본 사람이 꽤 있더라고요. 최근에 토이스토리 4가 개봉하긴 했는데 사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영화이든지 오리지널 1편을 따라간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인가 봅니다. 물론 처음 그 영화의 신선함으로부터 오는 것일 수는 있겠지만요. 우리가 다들 어릴 적 장난감을 가지고 놀 때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가지고 놀잖아요. 이러한 아이들의 심리에서 모티브를 좀 가져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 몰래 장난감들이 움직인다는 소재 자체가 매우 창의적인 작품이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장난감들의 시선과 심리들이 매우 그럴듯한 상황으로 공감을 잘 이끌어내는 작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혹시 더빙판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더빙 작품도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영화 넷플릭스, 푹, 왓챠플레이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클래식 음악가는 누구입니까? 저는 이 영화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입니다. 4위 영화는 아마데우스라는 영화인데요. 모차르트가 사정상 도시를 이동하게 되는데 그 도시에 원래 있었던 궁정 악장 살리에르가 천재적인 모차르트 실력을 보고 음모와 질투를 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모차르트의 몰입성의 특성을 이용한 살리에르의 음모, 지금 이렇게 일하고 있는 중에도 다시 보고 싶은 마음이 절로 드는 것 같습니다. 관람객, 기자평론가, 네티즌 이 세 개의 카테고리 모두 9점을 받기가 참 어려운데 이 영화는 모두 9점의 평점을 갖고 있습니다. 오래된 영화라 그런지 현재 서비스하고 있는 스트리밍 사이트는 없습니다. 스트리밍이 아닌 DVD 혹은 그 외의 방법을 이용해서 시청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라라라라라라 라라라 라라라 My Heart Will Go On, 굉장히 사운드 트랙으로도 유명한 이 영화 3위 바로 타이타닉이라는 영화입니다. 사실 3위부터는 5위를 가릴 수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 사실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제임스 카메런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감독이 이 작품을 다뤘고요. 그리고 또 실제 타이타닉호 침몰에서 모티브를 가져온 영화입니다. 대사와 제스처, 음악까지 한 세기를 기록한 최고의 영화라 제가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애틋한 그 둘의 사랑은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여기서 관람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타이타닉호의 침몰 속에서 출연되는 많은 주연들, 조연, 그리고 또 엑스트라의 심리와 행동, 표정 하나하나에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임스 카메론이라는 감독이 괜히 유명한 감독이 아니죠. 이 영화 또한 3개 카테고리 모두 9점이 넘는 점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요, 네이버에서 대여를 통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영상 아래쪽에 좋아요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2위 영화는 바로 라이온킹이 되겠습니다. 사실 어릴 적 자주 보던 애니메이션의 향수 때문에 2위에 올려둔 것이 아닐까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애니메이션은 단순 애니메이션을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비록 동물들의 이야기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다를 바 없이 볼 수 있으며 가족들의 사랑과 친구들과의 우정 등 많은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아주 강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애니메이션계에서 전설이라 불리고 있는 작품이고요. 89분의 감동을 여러분들이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푹과 왓챠 플레이를 통해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대망의 1위입니다. 바로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영화인데요. 연기, 연출, 이야기 등 제가 감히 평가할 수 없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유태인 수용소를 배경으로 한 이 영화는 누가 봐도 암울하고 어려운 시대적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의 행복을 위해 나서는 한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아들에게 잊을 수 없는 생일 선물을 준비한 아버지. 일단 이 영화를 보기 전에 휴지가 꼭 필요하다는 점 여러분들께 미리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이 영화는요, 주연 배우이자 감독 로베르트 베니니라는 사람이 같이 역할을 했습니다. 이 영화의 감독이자 주연 배우, 감독이 원하는 완벽한 연출이 되었을 때 어떤 작품이 나오는지 그 진가를 보여주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9.54, 9.34, 9.39의 평점을 갖고 있습니다. 네이버와 구글 플레이를 통해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죽기 전 꼭 봐야 하는 인생영화 12편을 준비해봤습니다. 평소 제 채널 리뷰 그리고 제 영화 선택을 좋아하시던 분들이라면 이번 소개드릴 영화도 분명 마음에 쏙 드실 거예요. 제 인생영화 소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영화 추천이기도 한 만큼 이미 너무 많은 분들이 보신 이터널 선샤인, 대부, 반지의 제왕, 러브레터 그리고 타이타닉과 같은 작품들은 제외했습니다. 그럼 헤더픽 죽기 전 꼭 봐야 하는 인생영화 12편 소개 시작해볼게요. 바닐라 스카이는 톰 크루즈와 페넬로페 크루즈 주연의 영화로 두 사람의 리즈 시절을 엿볼 수 있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사랑을 믿지 않는 재벌 이제 데이빗이 자신의 생일 파티에서 절친이 데려온 매력적인 여자 소피아를 만나게 되며 삶이 바뀌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입니다. 여기까지만 듣는다면 아주 심플한 사랑 이야기로 들리지만 바닐라 스카이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소피아와 사랑에 빠지게 된 것을 배신으로 여긴 데이빗의 잠자리 파트너가 무시무시한 복수를 하게 되고 데이빗은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잃기 때문이죠. 영상미가 정말 굉장한 작품이라 이 작품은 꼭 새벽에 보시길 추천드릴게요. 동트는 아침에 이 영화 엔딩을 보신다면 정말 인생에 두 번 다시 없을 경험을 하게 되실 거예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캐서린 비글로우 감독의 작품인 이 제로 다크 서티는 여러분 모두가 알고 계시는 빌라덴 사살 작전인 넵튠 스피어 작전을 배경으로 한 영화입니다. 전 세계에 충격을 남긴 미국 9.11 테러를 지시한 오사마 빌라덴을 찾아내려 하는 CIA 요원의 이야기이죠. 이 영화에서 CIA 요원 마야를 연기한 제시카 차스테인은 정말 엄청난 연기를 펼쳤습니다. 그녀의 연기와 함께 명불허전 캐서린 비글로우의 연출이 더해져 관객들이 정말 그 현장에 있는 것만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제가 본 첩보 스릴러물 중 가장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영화이기도 한 만큼 여러분도 꼭 이 제로 다크 서티를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로렌스 애니웨이는 캐나다 출신의 천재 감독 자비에 돌란이 연출한 작품으로 고등학교 교사인 주인공 로렌스가 어느 날 여자가 되고 싶다는 고백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영화입니다. 시작부터 무척 스펙타클하죠. 그러나 로렌스는 이미 오랜 시간 함께한 연인이 있었고 보수적인 직업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수두룩한 고등학교의 교사였기에 그의 이런 갑작스러운 선언은 모두를 당황케 합니다. 애써 의만해왔던 나를 찾아가려면 해야 하는지, 나다움을 잃지 않으면서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들을 지키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관객들에게 여러 방향을 제시하는 영화 로렌스 애니웨이. 제목에 숨겨진 비밀은 영화 엔딩 장면을 보아야 할 수 있으니까 꼭 끝까지 긴장을 놓치지 않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에 정말 펑펑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행을 하시면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길 꿈꿔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영화 비포 선라이즈에서 에다노크는 미국에서 온 순수한 제시를, 줄리 델피는 프랑스에서 온 매력적인 셀린을 연기하며 영화 개봉 이후 지금까지 유럽 여행 도중 기차에서 만난 이와 사랑에 빠지고 싶다라는 꿈을 전 세계 모든 이들에게 심어준 영화이기도 하죠. 사실 영화의 플롯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주인공 제시와 셀린 두 사람이 오스트리아 빈에서 다음날 해가 떠오르기 전까지 여행을 하며 대화만을 나누기 때문이죠. 하지만 인생 10회 차인 듯한 감독 리처드 링클레이터는 관객들에게 지루할 틈을 주지 않습니다. 그들의 대화 주제는 너무나 사랑스럽고 그들의 미소는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이죠. 보통 어떤 영화가 배우의 리즈 시절, 아름다운 촬영지 혹은 훌륭한 각본을 담고 있다면 그 작품은 명작이라고 불리고는 하는데요. 비포 선라이즈는 배우의 리즈, 아름다운 배경, 훌륭한 각본 이 세 가지 모두를 담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터널 선샤인과 더불어 죽기 전 꼭 봐야 하는 로맨스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평소 제 채널 라이브를 자주 보셨던 분들이라면 너무 잘 아시겠지만 제가 꼽는 인생영화 오브 인생영화는 바로 이 Call Me By Your Name입니다. 이 작품을 처음 볼 때 정말 과장을 하나도 보태지 않고 와, 이런 게 영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영화가 왜 종합예술이라고 불리는지 정확히 느낄 수 있었거든요. 완벽한 음악과 미술이 우리 생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인 첫사랑을 정말 드라마틱하게 표현하고 있는 이 작품은 여전히 제 영화 인생의 한 줄기 빛 같은 작품이기도 합니다. 매해 여름 이탈리아의 별장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주인공 엘리오가 교수인 아버지의 보조연구원 올리버를 만나 미묘한 감정을 느끼게 되는 이 영화는 루카 구아다니노 감독 욕망 3부작 중 하나죠. 첫사랑을 주제로 한 영화는 그 어떤 것도 러브레터의 감동을 뛰어넘을 수 없을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이 영화를 보고 난 뒤 제 편견이 깨진 것뿐만 아니라 제 인생 영화 1위에 등극하기도 했습니다. 아름다운 영상미, 삶의 철학, 잊지 못할 첫사랑을 체험해보고 싶으시다면 이 영화 Call Me By Your Name 보시길 추천드릴게요. 퀴어 영화 보는 것이 부담스러워 이 영화를 패스하신다면 정말 인생에서 큰 재미를 놓치게 되실지도 몰라요. 영화 리스본행 야간열차는 제 기준 최고의 힐링 영화라고 생각하는 작품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가학적이라고 해야 하나? 감정이 힘들어지는 영화들을 좋아하는 편이라서 힐링 영화가 제 인생 영화 리스트에 들어가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었어요. 이 영화를 처음 접했을 때가 굉장히 갈팡질팡하던 시기였는데 리스본행 야간열차를 보고 큰 깨달음을 얻었던 기억이 있네요. 영화의 스토리 자체가 아무 의미 없이 삶을 살아가던 주인공이 자신의 하루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과정을 그리고 있거든요. 사라지는 삶이 아니라 살아가는 삶이란 무엇인지 알려주기도 하고요. 만약 여러분도 매일매일 의미 없이 쳇바퀴 흘러가듯 보내버리고 있다면 이 영화를 꼭 보시면서 나의 삶을 바꿔줄 터닝 포인트를 한번 알아보시길 바랄게요. 많은 분들이 조라이트 감독의 최애 작품으로 오만과 편견을 꼽으실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어톤만트를 가장 좋아합니다. 이 영화는 키이라 나이틀리와 제임스 맥어보이 주연의 영화인데 지금은 할리우드에서 가장 연기 잘하는 20대 배우 중 한 명인 시알사 로넌의 아역 시절을 엿볼 수 있기도 합니다. 영화의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어느 날 언니 세실리아와 집을 돌보는 집사의 아들 로비가 사랑을 나누고 있는 것을 동생 브라이오니가 발견하게 됩니다. 어린아이였던 브라이오니는 로비가 언니를 공격하고 있다고 믿게 되었고 이를 지레짐작해 경찰에게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게 되죠. 사실 저는 포스터만 보고 영상미 좋은 러브스토리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영화를 보았었는데 정말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엔딩을 보았었습니다. 한 소녀의 이기가 두 연인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궁금하시다면 이 영화 어톤만트 꼭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 영화 디 아워스는 무려 니콜 키드먼, 메릴 스트립, 줄리안 무어가 출연한 영화입니다. 세 사람 모두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받은 배우들인 만큼 연기력은 정말 두말하면 입 아플 정도입니다. 니콜 키드먼은 이 영화에서 소설가 버지니아 울프를 연기하며 그해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거머쥐기도 했죠. 디 아워스는 퓰리처상 수상작인 세월을 원작으로 하고 있는데 1920년대, 1950년대, 그리고 2000년대라는 서로 다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로 연결된 세 여성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극중 버지니아 울프가 쓴 책 델러웨이 부인이라는 작품이 후대의 로라 그리고 클라리사에게 나비 효과와 같은 바람을 일으키게 되죠. 만약 여러분도 자신의 선택이 결여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으시다면 영화 속 삶과의 투쟁 없이는 평화도 없어요 라는 대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영화 디아워스를 보시면서 한번 찾아보시길 바랄게요.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악 영화는 어떤 영화인가요? 저는 이 스타이즈 본이 제 최애 음악 영화입니다. 별 기대 없이 봤었다가 브래들리 쿠퍼의 가창력에, 레이디 가가의 연기력에, 그리고 브래들리 쿠퍼의 연출작이라는 것에 총 3번 놀랐던 기억이 있네요. 모든 걸 다 가진 듯한 가수 잭슨이 우연히 술집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엘리를 만나게 되며 정말 제목 그대로 스타를 탄생시키는 과정을 담고 있죠. 처음 이 영화의 제목을 보았을 때는 단순하게 스타가 엘리만을 지칭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영화가 점점 더 진행될수록 스타는 엘리와 잭슨 두 사람을 가리키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 밑바닥에 있던 엘리를 화려한 스포트라이트가 빛나는 무대 위로 올려준 사람은 잭슨이었고, 무채색과 같았던 잭슨의 삶에 따스함을 불어넣어준 사람은 엘리였거든요. 가수는 보통 노래를 통해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하죠. 이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주인공은 가사를 통해 서로의 마음을, 서로의 인생을 공유합니다. 음악가들이 만나 이뤄낸 사랑이기 가능했던 이런 전개 방식이 정말 너무너무 좋았던 작품입니다.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타인에게 한 번쯤 상처를 받아보신 적 있으시죠? 어떤 분들은 내가 더 성공해서 잘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라는 걸 복수로 생각하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내가 받은 만큼 돌려줄 거야 라는 걸 복수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이 영화는 놀랍게도 상처를 받은 사람이 두 가지 복수를 다 하는 내용입니다. 유명한 갤러리 관장인 주인공 수잔의 앞으로 소포 하나가 도착합니다. 소포를 보낸 사람은 그녀의 전남편 에드워드였죠. 소포 속의 물건은 다름 아닌 작가인 에드워드의 신작인 한 권의 소설이었는데, 수잔은 이 소설을 읽으며 자신이 과거에 저질렀던 끔찍한 짓들을 회상하게 되죠. 사랑은 시작보다 끝맺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저에게 알려준 영화이기도 합니다. 에이미 아담스와 제이크 질레나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영화 녹터널 애니멀스 정말 흥미진진하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살아가면서 우울함을 느껴보신 분들이라면 이 영화 멜랑콜리아를 꼭 봐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깊은 우울을 느껴보신 분들이라면 이 영화의 공감을, 우울을 느껴보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우울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세상이 어떤지 알게 되실 거예요. 일단 멜랑콜리아의 감독 라스 폰 트리에부터가 몇십 년 동안 우울증을 깊게 알아온 사람이거든요. 그는 지구와 소행성의 충돌이라는 어마무시한 주제로 우울함과 불안함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해 나갑니다. 그해 칸네 영화제 여우주연상을 거머쥔 커스틴 던스트의 엄청난 연기와 함께 라스 폰 트리에의 엄청난 연출 내공을 체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영화는 정말 직접 보셔야지만 진가를 느낄 수 있는 작품이기에 여러분들께서 꼭 눈으로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노화 혹은 노년에 대한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은 어떤 모습일까 상상하기도 하죠. 이 영화 세상의 모든 계절은 남편 톰, 아내 제리, 그리고 제리의 직장 동료 메리를 주인공으로 진행되는 영화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톰과 제리의 매일은 너무나 행복하죠. 이 노부부의 아들이 자신의 여자친구를 부모님에게 소개하려던 어느 날 직장 동료 메리가 집에 찾아오게 되면서 일이 터집니다. 큰 말실수를 저지른 것이었죠. 그렇게 집도 가족도 없던 메리는 유일한 안식처였던 친구마저 잃고 맙니다. 이동진 평론가가 평점 만점을 주기도 한 이 영화는 콜미 바이 유 네임을 보기 전까지 제 인생 영화 부동의 1위였던 작품입니다. 이 영화는 제목 그대로 세상의 모든 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배경으로 진행됩니다. 겨울이 다가오기 전 봄과 여름에 만반의 준비를 해놓았다면 겨울 나기가 그다지 힘들지 않았을 텐데 영화 속 메리는 그러지 못했죠. 앞서 말했듯 메리는 젊었을 적에 집도 가족도 만들지 못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메리는 노년이 다가왔음에도 여전히 젊은 날을 회상합니다. 메리의 노년이 나의 노년은 아니길 이라는 생각과 함께 보았던 영화 세상의 모든 계절. 많은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영화니까 여러분들도 꼭 한번 이 영화 세상의 모든 계절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보통 영화 선택을 할 때 제가 사랑하는 영화들을 위주로 하다 보니 여러분들이 이미 제 리뷰를 접하신 영화들도 많았을 것 같아요. 일단 영상을 만드는 저부터 영화에 애정이 있어야 제 리뷰를 보시는 여러분들도 그 영화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고 이후에 직접 본편을 보시게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오늘 추천드린 영화는 조금 생소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한번 도전해보신다면 그 생소함이 이질감이 아닌 새로움으로 느껴지실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인생 영화가 있으시다면 내가 그 영화를 왜 좋아하고 있는지, 내가 그 영화에서 무슨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랄게요. 나의 인생 영화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그 리스트를 저에게도 다른 구독자분들께도 댓글로 많이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영화적 스펙트럼을 넓혀가고 싶거든요. 이번 리뷰 재미있게 꿈은 높은데 현실은 시궁창이야. 영화 8마일에서 주인공 버니 레빗이 한 말입니다. 어렸을 적에는 원대한 꿈을 품었지만 나이가 들고 보니 세상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도 악착같이 꿈을 향해 최선을 다해보지만 세상 일이 항상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는 않는 법이죠. 그렇게 꺾이고 깨지고 쓰러질 때면 누군가 위로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지치고 힘든 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선사하는 작품을 모아봤습니다. 모진 고난을 극복하고 아름다운 성공을 이뤄낸 사람들의 이야기. 역경을 극복한 영화 베스트 5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가난이 대문을 두드리면 행복은 창문으로 도망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은 부자여도 반드시 행복한 것은 아니지만 가난에 시달리면 행복하기 어려운 법이죠. 크리스 가드너의 인생도 그랬습니다. 한물간 의료장비 외판원 크리스 가드너는 몇 달째 물건을 팔지 못해 궁핍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가난에 지쳐버린 아내는 집을 떠났고 월세가 밀려 집에서 쫓겨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크리스에게도 꿈이 있었죠. 성공한 주식 중개인을 보며 자신도 그렇게 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주식 중개인 인턴에 뽑혔지만 20대 1이라는 경쟁률을 뚫어야 정직원이 될 수 있었죠. 크리스는 인턴 일과 의료기기 판매를 겸하며 저녁에는 아들과 함께 공중화장실과 노숙자 쉼터를 전전합니다. 행복을 찾아서는 도무지 행복할 수 없어 보이는 한 사내의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가난이 어떻게 행복을 쫓아내는지 이토록 현실적이고 생생하게 다룬 작품은 없을 겁니다. 크리스는 정말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한 걸까요? 어쩌면 그는 그저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친 것일지도 모릅니다. 생존을 위해 손에 쥔 기회를 절대 놓칠 수 없는 절박함이 그가 지닌 열정의 바탕이었죠. 크리스는 화장실 가는 시간을 아끼기 위해 물도 안 마시고 수화기 내려놓는 시간을 아껴 하루에 12분을 절약합니다. 나는 이토록 절박한 적이 있었던가? 크리스를 보고 있노라면 게으른 자신을 반성하게 됩니다. 크리스 가드너는 실존인물로 훗날 자신의 이름을 내건 투자사를 설립할 정도로 크게 성공합니다. 하지만 영화는 크리스가 큰 저택을 사고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만약 그토록 화려한 성공을 그려냈다면 이 영화를 형편없다고 비난했을 겁니다. 그건 성공하고 싶다면 노력하라는 훈계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죠. 그 대신 영화는 소박한 성공만 보여줍니다. 크리스가 정직원이 된 것이죠. 영화가 말하는 성공은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일을 해내는 것을 뜻하죠. Don't ever let somebody tell you you can't do something. Not even me. You got a dream, you got to protect it. You want something, go get it. Period. 여러분이 해내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요? 그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 힘드신가요? 크리스의 작지만 절박했던 성공을 보며 잃어버린 열정을 되살려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이 꿈을 말했을 때 주변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던가요? 미쳤어? 제정신이야? 그게 되겠어? 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꿋꿋하게 자신이 믿는 바를 이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조차도 미친 짓이라 여기면서 말이죠. 평범한 농부였던 레이 킨셀라는 어느 날 의문의 목소리가 속삭이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는 야구장의 환영을 보게 되고 목소리의 지시를 따라 옥수수밭을 밀어버리고는 야구장을 만듭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레이를 미쳤다고 생각했죠. 레이 자신도 그저 한 번의 일탈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의문의 목소리는 끊이지 않았고 레이는 농장이 넘어갈 수도 있는 위기를 뒤로 한 채
보스턴으로 여정을 나섭니다.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꿈의 구장으로부터 큰 감동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영화 속 모든 인물들에게서 진한 야구 사랑을 느낄 수 있죠. 한편의 동화 같은 이야기인데다 주인공이 겪는 고난이 너무도 쉽사리 해결되기 때문에 이 영화가 역경을 극복하는 작품과 상관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꿈의 구장을 선택한 이유는 이 영화가 꿈이란 무엇인지 뭉클하게 전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It was like having you this close to your dreams, and then watch them brush past you like a stranger in a crowd. At the time, you don't think much of it. You know, we just don't recognize the most significant moments of our lives while they're happening. Back then, I thought, well, there'll be other days. I didn't realize that that was the only day. 살다 보면 간절한 꿈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꼭 꿈을 이루지 않아도 행복하고 보람된 삶을 살 수도 있죠. 하지만 오랜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가슴 시리게 만드는 아련한 무엇. 세상 사람이 모두 비웃어도 꼭 해내고 싶은 무엇. 그 무엇을 우리는 꿈이라고 부릅니다. Is this heaven? It's Iowa. Is there a heaven? Oh, yeah. It's the place dreams come true. Maybe this is heaven. 싫은 일에 애쓰는 것을 스트레스라 부르고 사랑하는 일에 매진하는 것을 열정이라고 부릅니다. 열정을 다 바쳐 사랑하는 일을 할 수 있다면 아마도 그곳이 천국이 아닐까요? 디트로이트는 과거 세계 최대의 공업도시였지만 미국 자동차 산업의 몰락과 함께 꿈도 희망도 없는 폐허로 변해버렸습니다. 실업자와 갱스터가 넘쳐나는 범죄도시, 그곳에 백인 래퍼 버니 레빗이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랩 배틀에 나선 레빗은 긴장한 나머지 구토를 하고 무대에서는 그만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버립니다. 여자친구와 헤어져 돌아갈 곳도 없어 엄마가 사는 트레일러로 향하지만 엄마는 웬 논팽이와 동거 중이었죠. 시궁창 같은 신세를 한탄하지만 한탄하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레빗에게는 래퍼의 재능이 있었고 주변에는 그의 재능을 믿어주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알렉스도 그중 하나였죠. 레빗과 알렉스는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고 관계는 급속도로 발전합니다. 레빗은 윙크의 제안을 따라 유명 래퍼를 소개받기로 하죠. 하지만 녹음실에서 윙크와 알렉스가 바람피는 것을 목격하게 되고 레빗은 분노에 휩싸여 윙크를 폭행하고 맙니다. 그렇게 데뷔 기회와 여자친구를 동시에 잃고 프리월드 패거리에게 집단 린치까지 당하게 되죠. 친구도 애인도 기회도 잃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레빗. 그는 프리월드 패거리에게 복수하기 위해 랩 배틀이 벌어지는 쉘터를 향해 마지막 발걸음을 옮깁니다. 에잇마일은 래퍼 에미넴의 자전적인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가난한 백인 노동자의 꿈도 희망도 없는 현실과 힙합을 향한 열정 사이의 괴리를 폭발하는 랩 속에 녹여낸 걸작이죠. When you gotta stop living up here, start living down here. It's 7:30 in the morning, dog. 래퍼가 되어 음반을 내고 싶다고 생각하지만 막연히 장밋빛 미래를 꿈꿔봤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백인이라서, 집안이 막장이라서, 직장이 형편없어서, 현실이 시궁창이라 높은 꿈에 다다를 수 없다고 말하는 건 징징거림에 지나지 않죠. Man, that's all we ever do, man, is talk shit. We need to get fine bitches and fat rides. No, what we need to do is put our money in savings bonds. No, what we need to do is get our songs on JOB. Man, shut the fuck up. All of us never do shit about nothing. We're still broke as fuck and living home with our moms. 영화는 레빗의 변화를 통해 꿈을 이뤄나간다는 게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그는 남탓만 늘어놓고 무대에서 자신을 증명하지도 못했던 방구석 래퍼에 불과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공장에서 성실함을 인정받고 꾸준히 랩을 연습하며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기회에 도전합니다. 비록 단 한 번의 성공으로 장밋빛 미래가 펼쳐지지는 않겠지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거머쥐었기에 꿈을 향한 도전은 계속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랩배틀을 승리로 장식한 뒤 야근하러 돌아가는 레빗의 뒷모습, 그 묵묵한 발걸음이야말로 역경을 뛰어넘는 원동력이 아닐까요? 1년 내내 눈 한 번 내리지 않는 자메이카에서 동계올림픽에 출전하는 게 가능할까요? 영화 쿨러닝은 그 무모한 도전에 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100m 육상 선수 네리스는 올림픽 대표로 뽑히고 싶었지만 선발전에서 주니어 율과 부딪히며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네리스는 우연히 단거리 선수가 봅슬레이에 강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친구 쌍카와 함께 왕년의 봅슬레이 금메달리스트 아이브 블리처를 찾아가 코치가 되어줄 것을 부탁합니다. 네리스의 간곡한 요청에 블리처는 코치직을 수락하고 육상 선발전에서 탈락한 주니어와 유리가세하며 자메이카 최초의 봅슬레이 팀이 완성되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올림픽 선발전에 출전하게 되지만 다른 나라의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조롱과 비아냥만 들을 뿐이었죠. 하지만 자메이카 봅슬레이 팀에게 포기란 없었습니다. 턱걸이로 올림픽 출전권을 따내고 당당히 캘거리 동계올림픽에 진출하죠. 그리고 수억 명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결승선을 향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역경을 극복한다고 꼭 진지하고 무거운 작품으로 그려야 할까요? 쿨러닝은 그러한 편견을 뒤집는 코믹하고 유쾌한 작품입니다. 영화 내내 빵빵 터지는 개그가 펼쳐지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죠. 어쩌면 이러한 유쾌함이 역경을 극복하는 비결일지도 모릅니다. 데리스는 억울하게 올림픽 진출이 좌절되었지만 그대로 4년 뒤를 기약하지 않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모색합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 앞에서도 포기를 모른 채 끈질기게 도전하죠. 물론 영화의 장르가 코미디다 보니 어려운 상황이 얼렁뚱땅 쉽사리 해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렵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잃지 않았기에 행운도 찾아오는 것 아닐까요? 세상은 무모한 일에 도전하는 사람을 비웃습니다. 어차피 안 될 게 뻔한데 망신당하지 말고 얌전히 있으라는 소리를 하죠. 하지만 자메이카 봅슬레이 팀은 망신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남보다 잘하는 것을 고민하지 않고 어제의 나보다 잘하는 것만 생각했죠. 그들은 항상 성장했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선사합니다. 세상에 조롱당해야 마땅한 도전은 없습니다. 그 결과가 아무리 하찮더라도 도전은 그 자체로 아름답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도전에 마주쳤을 때 좌절하거나 낙담하지 말고 자메이카 봅슬레이 팀처럼 이렇게 외쳐보면 어떨까요? Feel the rhythm. Feel the rhyme. Get on up. It's bobsled time. 크리스티 브라운은 태어날 때부터 뇌성마비를 앓았습니다. 온몸이 뒤틀리고 마비된 채 왼발만 움직일 수 있었죠. 사람들은 그런 크리스티를 전응아 취급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라고 불쌍히 여기고 3살 정도의 지능만 가졌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는 전응아가 아니었습니다. 남들과 똑같이 생각할 수 있었고 단지 그것을 표현하지 못할 뿐이었죠. 그가 생전 처음으로 어머니라는 단어를 왼발로 적고 나서야 아버지는 크리스티를 자랑스러운 아들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비록 왼발밖에 사용하지 못했지만 크리스티는 그림에 소질이 있었죠. 그러던 중 뇌성마비 전문의 아일린 콜을 만나면서 삶에 희망을 얻게 됩니다. 그녀 덕분에 말하는 법을 깨우치고 그림으로 개인 전시회까지 열게 됩니다. 크리스티는 자신을 세상으로 이끌어준 콜 박사를 사랑하게 되죠. 하지만 그녀에게는 약혼자가 있었고 실연당한 크리스티는 자살을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헌신적인 사랑으로 절망을 딛고 일어서 자신의 일생을 담은 자서전을 내놓아 작가로 성공하기에 이릅니다.
콜 박사는 작가로 성공한 크리스티에게 뇌성마비 장애인 후원 모임에 참석할 것을 부탁하게 되고 크리스티는 그곳에서 간호사 메리를 만나게 됩니다. 나의 왼발은 다니엘 데이 루이스의 미친 연기력이 폭발한 작품입니다. 그는 이후에 There Will Be Blood와 링컨으로 아카데미 나무주연상 3회 수상이라는 어마어마한 업적을 세우게 되죠. 소름 돋는 장애인 연기만으로도 충분히 감상할 가치가 있지만 관객은 그 이상의 뭉클함을 마주하게 됩니다. 영화는 뇌성마비 장애인의 성공담을 다루고 있습니다. 육체의 한계를 딛고 일어나 그림을 그리고 책을 쓰는 모습은 그 자체로도 충분히 감동적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깊숙이 들여다보면 놀라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크리스티가 겪었던 좌절과 슬픔이 우리가 겪는 것과 별반 다를 바 없다는 점이죠. 장애로 인한 고통이 아니라 보통 사람과 다름없는 가난, 상실, 시련의 아픔을 겪는다는 점. 이것이 나의 왼발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장애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인간은 살면서 괴로운 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 좌절하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는 희망과 용기를 갖는 것이죠. 저 사람은 장애인이니까, 특별하니까, 역경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크리스티도 보통 사람이 겪는 비극에 괴로워했죠. 하지만 그는 좌절을 딛고 일어섰습니다.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와 마찬가지로 말이죠. 지금까지 역경을 극복한 이야기를 다룬 5편의 영화를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 영화들 사이에 어떤 공통점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셨나요? 역경을 극복한 사람은 모두 그를 끝까지 믿어주는 사람이 곁에 존재했습니다. 크리스 가드너에게는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고 레이 킨셀라에게는 가족이 있었으며 버니 레빗에게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자메이카 봅슬레이 팀에게는 동료가 있었고 크리스티 브라운에게는 어머니가 계셨죠. 역경에 빠진 사람을 끌어올리는 가장 강력한 힘은 바로 사랑하는 사람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의 따스한 마음이 차디찬 좌절과 슬픔을 몰아내고 희망과 용기를 되찾아 주었죠. 여러분의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절망에 빠져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세요. 당신의 작은 도움이 역경에 빠진 사람에게는 힘과 용기를 되찾아주는 커다란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선행은 돌고 돌아 우리가 힘들고 괴로울 때 도움의 손길로 돌아올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기를 바라며 역경을 극복한 영화 베스트 5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Secrets in my life. New kind of Western.
She just goes a little mad sometimes. Arnold Schwarzenegger. Terminator 2, Judgment Day. About 30 years. But I need you to understand. The only thing that scares me is Kaiser Soze. I'm coming back. That happened here, where I work. On the Green Mile. This fall, prepare to be spirited away. That's my mission. Is this romance of the future? Here they come! May the Force be with you in Star Wars. Thank you, Clary. Thank you. Conquer all. Life is beautiful. Crime. A true masterpiece. City of God. Have you ever seen anything like this? No. 7. The violent have power. A new generation carries on an old tradition. Unfortunately, no one can be told what the Matrix is. You have to see it for yourself. Is at hand. It is an army bred for a single purpose. To destroy the world of men. A big, new, sprawling space adventure in the Star Wars saga. The Empire Strikes Back. I hate to see out of control. Life was like a box of chocolates. You never know what you're gonna get. In the end, you will thank me. Wow! Wow! And you know the name of the grave. A new film directed by Quentin Tarantino. Serves the world entire. Possible. And I say it's not possible. Let's put a smile
on that face. Leone crime family. I had to come to prison to be a crook. 유쾌한 시골 청년 귀도는 숙부가 있는 이태리 로마로 향합니다. Si sono rotti i freni! Si sono rotti i freni! Ho capito! No, si sono rotti i freni! 이 시기 무솔리니에 의한 파시즘이 전국에 퍼져 있었습니다. Ci sono freni, via! Via! 귀도를 장군으로 오인한 마을 사람들. 그렇게 모두가 무한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고장난 브레이크를 고치고 손을 씻으러 간 우물. 마치 운명처럼 아름다운 여인. 도라가 떨어집니다. Buongiorno, principessa. 벌에 쏘여 놀라 떨어진 도라. Bisogna levarlo. Si stenda, ci vorrà almeno una mezz'oretta. Ecco il passato, grazie, grazie. 독을 빼준 감사의 표시로 달걀을 주었죠. Arrivederci, Leonora. 늦은 밤이 돼서야 숙부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난생 처음 와본 도시에 푹 빠진 두 사람. 귀도는 이곳에서 서점을 열고 싶어 하는데 만만치 않았죠. Anne. Allora è meglio aprire la pratica. Il mio sostituto si rivolge a lui. Dottor Rocco, basta la firma, un secondo. Alle una qui si chiude, ha capito? Telegramo, scriva. Il sottoscritto refice guido. 이거 더 어려워지겠네요. L'aiuto io, venga. Non l'ho fatto apposta. No, ci sono le uova. 그리고 운명처럼 초등학교 교사 도라와 또 마주칩니다. 귀도는 당분간 숙부의 레스토랑에서 웨이터로 일하려 합니다. Cameriere, sì, ta, ta. Tu, ritorno. Po. Cameriere, sì, ta, ta, ta. Ritorno, ta. 그의 유쾌함에 숙부 또한 만족해했죠. 그날 밤 친구는 쇼펜하우어의 의지에 대해 알려줍니다. 악연이 있는 공무원은 도라와 친분이 있는지 서로 인사를 건넵니다. 벌써 세 번째 만남이네요. 이 사람은 퀴즈에 미친 레싱 박사입니다. L'oscurità. Più è grande e meno si vede. Soluzione, l'oscurità. 답을 알아내고 떠난 그의 요리는 장학사의 몫이 되죠. Per favore silenzio, un po' d'attenzione. Fra poco arriverà l'ispettore del... 도라를 놀래켜주려 장학사 행세를 하는 귀도. Buongiorno, principessa. Lei è in regola col programma didattico in corso? No, dico domenica, no? È la festa della Madonna e Santa Maria. Che fa? Vado a teatro. 그는 다양한 민족에 대해 재치 있고 유쾌하게 학생들에게 강의합니다. L'ombelico! Principessa, ci vediamo a Venezia. 극장에서 귀도는 온통 도라에게 꽂혀 있습니다. Ci sento solo da quest'orecchio io. 오페라엔 관심이 1도 없습니다. 공무원은 부모에 떠밀려 만난 남친이었고 레스토랑 매니저 모자를 훔쳐쓰고 도라를 찾아 나섭니다. 남친 저와 똑같아 무작정 올라탄 도라. Capito che per farmi contenta ci vuole così poco. Un bel gelato al cioccolato. E invece a te. Ah!
Buongiorno, principe. 그날 둘은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만들어 나갑니다. Si è rotta! Oh, Ma da quanto tempo sa guidare lei? ma io da 10 minuti! Principessa, c'è un Prego, principessa. Dove siamo finiti? Ma ci siamo già... 사랑에 빠진 귀도는 세상 모든 걸 가진 듯 보입니다. Principessa, lei è il culetto al vento. Maria, la chiave! 오늘은 그가 마치 마법을 부리듯 맞아떨어지는 dobbiamo 타이밍. prendere questo gelato al cioccolato. 7 minuti. 레싱 박사가 다가와 퀴즈의 답을 말해주죠. È tutto bagnato. Maria! Manda 이번엔 qualcuno che dia 귀도를 un 위해 cappello a 도라가 questo 기도를 mio 해보는데 amico. 그때 마침 매니저도 그를 도와줍니다. 도라는 결혼 발표 파티에 가기 싫어 심퉁이 났는데 파티는 귀도가 일하는 레스토랑에서 열렸죠. Cameriere, scusi, dov'è la toiletta? Diritto o sinistra? Dora. Aspetta, gli faccio una sorpresa. 퀴즈를 내고 마을을 떠나는 레싱 박사. Non ci sono più. Chi sono? Bellissimo. Se fai il suo nome non c'è più. 케이크에 적힌 귀도의 단골 멘트. Buongiorno, principessa. 그 말에 도라는 온통 어딘가 있을 귀도만 찾고 있습니다. Abbiamo deciso di sposarci entro l'anno. Siete tutti ufficialmente invitati. 하지만 안타깝게도 결혼 사실을 알게 되는 귀도. 뇌의 99%를 차지했던 도라. Zio, come stai? 그는 돌아버립니다. 그리고 쏟아버립니다. 그리고 식탁 밑에서 키스를 하죠. Portami via. 파티의 피날레를 장식하는 케이크의 등장과 마치 예정된 것처럼 이벤트로 말을 타고 등장하는 귀도가 들어와 도라를 태워갑니다. 뒤늦게 깨달은 남자는 또 달걀을 깨죠. 신분의 격차를 넘어 단란한 가정을 꾸린 두 사람. 분신과도 같은 아들 조수아도 얻었죠. 그들은 매일매일 행복한 하루를 보냅니다. 하지만 나치즘의 영향으로 유태인 차별이 심해진 마을. Signori, venite, comodino, vieni, comodino. Buongiorno, principessa! 행복도 잠시 갑작스레 들이닥친 군인들은 귀도와 조수아를 끌고 가죠. 수용소로 끌려가는 유태인들. 귀도는 조수아를 안심시키려 소풍을 가는 거라 말합니다. 기차에 오르면서도 조수아가 눈치 못 채게 합니다. Voglio salire su. 도라는 유태인이 아니지만 그들과 함께 가려 기차에 오르고 Mi faccia salire su quel treno. 그렇게 그들을 태운 기차는 어딘지 모를 수용소를 향해 달려갑니다. 수용소에 도착했지만 아침이 되어서야 문이 열리고 도라를 불러 겨우 눈이 마주치지만 남녀 분리되어 수용됩니다. 아들을 달래기 위해 단체 게임은 하는 거라 말하죠. 1등 상품은 조수아가 제일 좋아하는 탱크입니다. 수용소에 지침을 전하러 온 독일군. 아들을 위해 앞으로 나간 귀도는 재치 있게 통역을 시작합니다. Noi facciamo la parte di quelli cattivi che urlano. Chi ha paura perde punti. Dragon, io stesso ieri ho perso 40 punti perché volevo a tutti i costi un panino con la marmellata. Sollte drücklich sein, ja, wenn zu dürfen. Keines alles. Dal Bigocchi. Lui di Fragole. 이 말로 인해 조수아는 한동안 안심하며 지내겠죠. Chi si diverte? Dove bisogna portarlo? 수용소의 일은 지옥 같았고 나고자는 총살당하게 됩니다. 다행히 지쳐 돌아온 귀도. Ma quanti punti abbiamo fatto oggi? Oggi io 50. 자신은 굶고 아들에게 빵을 쥐어줍니다. 나치는 일을 못하는 아이와 노인들을 죽일 계획이죠. La doccia. Solo che la doccia gliela fanno lì, nella camera a gas. Vai via, perché non stai con gli altri bambini? Perché ho sentito dire che i bambini devono fare la doccia e io non ho... Sconditi lì dietro. Che quando... 다행히 조수아는 운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숙부는 샤워실로 끌려갔죠. Si è fatta male, signora. 수북히 쌓인 옷을 살펴보며 걱정하는 도라. 귀도는 용기 내어 도라에게 목소리를 들려줍니다. Buongiorno, principessa! Stanotte t'ho sognata tutta la notte! Bella, vedete, il babbo mi porta in carriola. Se fai il mio 레스토랑에서 낸 퀴즈의 답을 말하며 빠져나갈 기회를 얻죠. 하지만 진실을 알게 된 조수아는 겁에 잔뜩 질려 있습니다. No, un uomo piangeva, ha detto che conosceva i bottoni e il sapone. Dai, ma t'hanno preso in giro, ma ci sei cascata. Basta, babbo, voglio andare a casa. Siamo stufati, Ciao. Ah, senti, caro armato lì, hai visto? È finito, è pronto? 다행히 귀도의 재치가 또 한 번 조수아를 안심시킵니다. 레싱 박사 덕에 장교 레스토랑에서 일하게 된 귀도는 뛰어노는 독일군 아이들을 보게 되고 외롭게 홀로만 지내던 조수아에게 다른 아이들 또한 숨바꼭질 게임을 하고 있을 거라 직접 보여주죠. 하지만 독일군에게 발견된 조수아. 이제부턴 침묵 게임을 해야 합니다. 말만 안 한다면 조수아는 독일군 아이로 생각하겠죠. 하지만 방심한 사이인 터진 이태리어. 독일군 장교가 호출되지만 모든 아이들에게 그라치에를 가르칩니다. 박사는 귀도는 신경도 안 쓰고 오로지 퀴즈에만 관심이 있었죠. Non posso spedire a lui il mio finché non risolvo questo. 탈출할 기회가 사라진 귀도와 고이 잠든 조수아. 수용소 밖에 울려 퍼지는 음악에 도라는 창문 밖 귀도와 조수아를 떠올리며 슬픔에 잠깁니다. 그날 길을 잘못 들었던 귀도는 수많은 시체 더미를 보게 되죠. 얼마 후 전쟁이 끝나고 증거를 없애는 독일군. 더 늦기 전에 도라를 찾아 나섭니다. Abbiamo 940 punti, più 60? 1000. Primi, vinto, eh? Vai, tieni la coperta se c'è freddo. 안전하게 창고에 조수아를 숨기고 도라를 찾으려면 여장을 해야 하기에 담요가 필요한 귀도. Non ti muovi, eh? Non uscire. Tu devi uscire. Senti, Josué, se io... 다시 한번 조수아에게 당부합니다. Ciao, ciao. Cane, vai via, cane, vai via, vai via, vai via, vai via. 어둠 속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도라를 찾는 건 쉽지 않았죠. Dora, Dora. Dora! Sono io, Dora! Chi è? No, non è lei! 그러다 안타깝게도 도라의 얼굴을 못 보고 발각되고 맙니다. 마지막까지 조수아를 위해 우스꽝스럽게 걷는 귀도. 다음날 패배한 독일군이 떠나고 살아남은 유태인들도 떠나자 창고 밖으로 나오는 조수아. 그리고 조수아 앞에 아빠가 말했던 진짜 탱크가 나타납니다.
Questa è la mia storia. Questo è il sacrificio che mio padre ha fatto. Questo è stato il suo regalo per me. Abbiamo vinto! 네, 14주차 과제 안내입니다. 14주차는요, 자신이 꼭 보고 싶었던 영화라든지 또는 기회가 안 돼서 놓쳐버렸던 영화나 명화, 또는 뭐 누구 친구들에게 좀 추천을 받아도 좋고요. 정 뭐 그렇다 그러면은 유튜브에 가서 꼭 봐야 될 인생작들 이런 것들을 검색하셔가지고 하나를 선정하셔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취향에 따라 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뭐 액션 영화 좋아하시는 분은 액션 영화도 나쁘진 않은데, 하지만 이 명화나 이 주제가 그렇잖아요. 인생 영화 뭐 이렇게 나가는데 무조건 뭐 때려 부수고 뭐 이런 것보다는 아무래도 좀 울림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사실 그 드라마를 좀 잘 보진 않는데요. 그 드라마 형태의 어떤 그런 것보다 저도 액션이라든지 그 SF물을 되게 좋아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것들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조금 잘 접하지 않는 부분들도 이번 기회에 한번 과제 낸다 생각하시고 한번 접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명화를 하나 추천해 주시고, 사실 여자분들과 남성분들이 어떤 취향적인 부분이 조금 확고한 부분들도 없잖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조금 바꾸어 보는 것도 괜찮고, 또는 나와 좀 내가 좀 생소해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로 또는 그런 성격의 어떤 영화들로 찾아가시는 것도 이번 기회에 한번 시도해 보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하여튼 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영화 하나 선택하셔서 제가 게시판에 이 제출 양식을 또 올려놓을게요. 그 영화 소개도 해주시고, 그리고 영화에 대한 내용도 좀 해주시고, 왜 이 영화가 내 인생작이고 꼭 이걸 영화를 선택했는지에 대한 여러분 생각들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영화 줄거리는 크게 글쎄 뭐 영화 소개하면서 간략간략하게 좀 해주시면 좋겠다. 그죠? 그 내용보다는 여러분들의 어떤 이 영화가 왜 여러분들에게 큰 의미를 주는지에 대한 내용을 제가 보고 싶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하셔서 과제 게시판에 제출해 주시면 14주차 과제는 그렇게 마무리할게요. 기간을 꼭 지켜주시고요. 네. 14주차 과제 하시면서 제가 게시판에다가 기말 과제에 대해서도 올려놓을 테니까는 한꺼번에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6월 20일 기말 때 또 그 과제 올려주셔도 되고, 하여튼 한번 알아볼게요. 학교에서 이렇게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어서 그 상황에 맞게끔 제가 더 알아보고 기말 과제는 제가 따로 게시판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4주차 과제 네, 이것으로 6월 15일 그죠? 14주차 강의는 끝났습니다. 우리가 뭐 따로 15주차 영상이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아쉽지만 여러분들에게 오늘 마지막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항상 좀 마지막이라는 게 슬프면서도 좀 새로운 또 시작을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항상 고민을 하고 있는데, 사실 조금 두려워요. 2학기 때는 또 어떻게 또 이게 바뀔지 모르겠어요. 코로나가 정말 잠잠해져서 정말 대면 강의로 넘어갈지, 아니면은 제2차 대유행이 와가지고 1학기처럼 또다시 영상 강의 갈지는 저도 사실 좀 두려워요. 두렵고, 하지만 대면 강의 가야 안 되겠어요. 그죠? 우리가 좀 더 노력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나 싶고, 어쨌거나 한 학기 동안 아쉬움도 많고, 그리고 좀 누구에게나 익숙하지 않은 경험을 모두가 했기 때문에, 이건 저만 경험했던 게 아니라 전 세계 지구인이 다 경험했던 거라서 그에 대한 좀 아픔도 있어요. 사실은 무엇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얼굴 한 번도 못 봤다는 게 되게 큰 아픔입니다. 진짜예요. 예. 그리고 좀 되돌아보면 이 강의를 처음 기획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정말 원했던 항해를 계속 하고 있었던가, 또는 목표를 향해서 잘 가고 있었던가, 가고 있는가, 그런 질문을 수없이 되뇌었었어요. 사실 영상 강의를 준비하다 보니까는 관련 내용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사실 이 화면에 제 얼굴이 나오는 것도 되게 어색했거든요. 처음에는 몇 번 찍었다가 지우고 찍었다가 로봇처럼 얘기도 했다가, 아마 1주차, 2주차 강의 쭉 보시면 아마 그런 느낌이 있을 거야. 아마 그랬다가
처음 대하다 보니까는 되게 고민도 되고, 그리고 갈등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학교에 계속 전화도 하고 요구사항도 많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어쨌거나 여러분들에게 이 강의가 조금 좋은 의미로 좀 기억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신라대학교도 이 강의가 처음이에요. 세계 놀이문화라는 강의를 웰빙 체육학부에서 교수님들께서 노력하셔가지고 이 강좌가 교양 강좌가 생긴 건데, 그래서 제 책임이 좀 더 무거웠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이 강의를 받고 교재 연구를 하면서 전국에 있는 대학들에서 관련 걸 보니까, 뭐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KOCW에서 교수님들 하셨던 거 봤다 그죠? 여러 대학, 인제대학교나 여러 대학에서 사실 그 형태를 좀 벗어나고 싶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 그러면 교양 강좌고 세계 놀이문화가 주는 의미가 좀 더 이제 활동적이고 좀 체험적인 부분이 강한데, 학생들을 강의실에 앉혀놓고 이론적으로 계속 뭐 세계 역사가 어떻고 역사에서 뭐 축제가 어떻고 이렇게, 물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그렇게 강의를 하다 보면 이 강좌가 여러분들이 처음 이 강좌를 선택했을 때 어떤 느낌이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저도 이 강좌를 처음 선택했을 때 그 느낌을 그렇게 받았거든요. 몸으로 좀 많이 경험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뭐 외국에는 가지 못하지만은 국내에 할 수 있는 것들, 여러 가지 액티비티를 체험을 좀 많이 가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강의가 성공적인지 아닌지 저도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은 나름 노력을 좀 많이 했는데 그 노력들이 여러분들에게 좀 많이 다가갔었으면 좋겠다라는 좀 바람이 있고, 물론 이제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좀 이런 게 좀 미숙했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 깨우침을 주셔서 밴드에 영상 올라가는 것들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거 놓쳤던 것들도 여러분들이 빨리 알려주셔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렇겠다, 왜 이걸 내가 생각을 못했지, 뭐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도 있었고, 하여튼 나름 열심히 노력했는데 여러분들한테 좀 잘 다가섰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한 학기 동안 어려움도 많았는데 좋은 시선으로 바라봐 주시고, 그리고 응원해 주셔서 또 감사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또 잘 따라와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감사하고 6월 22일 날이 이제 기말고사인데 마지막까지 마무리 잘 합시다, 서로. 그죠? 그리고 뭐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 과제가 지금 많이 놓친 분들도 너무 많아요. 안 내신 분들도 많고, 물론 끝까지 다 잘해오신 분들은 그에 맞는 결과를 반드시 가져가야 된다는 게 제 지론이고요. 내가 좀 늦게 강의를 받았거나 좀 그렇지 못한 분들은 그에 따른 냉정하게 판단해야 되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받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6월 15일 14주차 강의 마지막 강의네요.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따라와 주시고. 하여튼 건강하세요. 한번 신라대 가다가 만나면 인사 정도 해요. 저는 사실 여러분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이 아시면 혹시나 캠퍼스 가다가 최동희 교수님 그때 세계 놀이와 문화 들었던 누구입니다 하면 제가 좀 알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 하여튼 건강하십시오. 여러분 사랑합니다.